엄마, 할머니 언제 쫓아내? 손자의 한마디가 내 목숨을 살렸다. 평생 식모처럼 부려먹더니 이제는 쓸모없다며 내쫓아야 한다. 며느리가 룰루랄라 떠난 유럽 여행.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30년간의 침묵이 끝난 그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가족한테 진심으로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생을 바쳐 남들을 위해 살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런 배신의 끝에서 의 여자가 선택한 가장 냉혹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0살 아이의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쫓아내? 이 한마디를 듣고 박말수는 다음 날부터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30년간 식모처럼 살아온 이 여자가 가장 무서운 복수를 시작했죠. 그리고 그 복수의 끝은 지금까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최미진은 유럽 여행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그 순간 집안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 사라지고 전화선이 끊어지고 문은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새로운 주인은 박말순이 원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누구였고 왜 박말순은 그를 선택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기충격의 씨앗, 새벽 5시의 진실. 박말수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30년간의 습관은 몸보다 강했죠. 회색 앞치마를 둘러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깨기 전 바닥을 무릎 꿇고 손걸레로 닦는 것이 그녀의 루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비염 때문에 청소기를 싫어한다고 그 이유로 60대의 여자가 무릎을 바닥에 짓눌렀죠. 그날 아침 평소와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켜왔던 라디오가 고장났었죠. 지지직 지지직 기계음 몇 번 더니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라디오를 한 번 툭 쳤습니다. 아이고, 너도 이제 갈 때가 다 된 모양이구나. 라디오 소리가 없는 새벽은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함 속에서 안방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텐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안방 안의 말소리가 선명하게 귀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린 목소리는 손자 정도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근데 할머니는 언제 쫓아내? 내 방 혼자 쓰고 싶단 말이야. 말수는 걸레를 쥐고 있던 손이 공중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자의 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안방에서는 며느리 최미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도아, 조금만 참아. 엄마랑 아빠가 유럽 여행 다녀오면 다 해결될 거야. 그 말은 박말순에게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정말로 내보낼 수 있는지 확인. 유럽 여행 갔다 오면 바로 내보내는 거 맞지? 말수는 바닥을 짚은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며느리 미진의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어요. 그럼 엄마가 벌써 좋은 곳으로 다 알아봐 놨어. 좋은 곳이라는 단어가 말수의 머릿속을 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그때 아들 김성훈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추고. 어머니 들으시면 어쩜 하려고 그래. 아들의 말에 말수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이어진 아들의 말은 말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여행 경비 때문에 어머니한테 돈 좀 받아야 하는데 타이밍 좀 잘 봐.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마지막에까지 자신을 돈 주머니로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집 박말순이 직접 사는 건물입니다. 생활비도 박말순의 돈입니다. 며느리의 명품 가방도 아들의 차도 심지어 유럽 여행까지 모두가 박말순의 돈으로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박말순에게 하는 말은 쓸모없으니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돈은 남기라는 것이었죠. 첫 번째 행동 돈줄 자르기 약 25% 지점. 말수는 그날 아침 밥상을 차리면서 평소와 달라진 일을 했습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식탁에 던져 놓았습니다. 평소 주던 두툼한 봉투가 아닌 얄따삼한 지폐 몇 장이었죠. 옳다. 공항 가서 밥이나 사 먹어라. 며느리 미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기대했던 큰 돈이 아니라 고작 몇십만 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말순의 눈빛이 이미 달라졌다는 것을. 며느리가 떠난 그날, 박말순은 며느리의 화장대 서랍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3억 원의 사채 차용증. 그리고 박말순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강제 입원시키는 계획서. 이것이 며느리가 숨기고 있었던 진짜 얼굴이었죠. 지금부터는 그 진짜 얼굴이 하나씩 벗겨지는 과정을 들으세요. 며느리 최미진은 유럽 여행을 떠나면서 이 집을 박말순에게 맡겼습니다. 화초 죽이지 마시고 보일러 너무 세게 틀지 마세요. 사람보다 화초와 가스비를 걱정하는 며느리였죠. 그리고 며느리가 떠난 집에서 박말순은 처음으로 자신의 눈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손도 대지 못했을 며느리의 화장대 서랍. 거기에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박말순은 공구함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들었죠.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뜯겨져 열렸습니다. 안에는 각종 고지서와 영수증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 두툼한 파일철 하나가 잡혔죠. 파일철 표지에는 붉은 매직으로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용증 발견. 파일철을 펼치자 템플릿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행복요양병원, 치매 환자 전문 케어, 24시간 감시 시스템. 박말순은 손이 떨리며 템플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행복요양병원, 이름 한 번 기가 막히네. 날 여기 가둬놓고 지들은 행복하겠다. 이거냐? 템플릿 사이에는 접힌 용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박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박말순 환자 관찰일지.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박말순의 입에서 허무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월 10일 가스 불을 켜두고 외출함. 인지 능력 저하, 의심 증가. 이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멀쩡한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두갑시켜 강제 입원시키려는 수작이었죠. 이 썩을 것이 나를 아주 미치광이로 만들어 놨구나. 3억 차용증. 그런데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일철 맨 뒷장에 끼워진 누런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봉투를 열자 차용증과 이행각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액을 확인한 박말순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3억. 세상에, 이게 다 무슨 돈이야. 차용증 밑에는 며느리의 친정 오빠, 이름으로 된 보증각서까지 있었습니다. 도박쟁이 오빠의 빚을 시댁 돈으로 메우고 있었던 거죠. 유럽 여행은 핑계였고 집을 팔아 이 빚을 메꾸려는 수작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박말순의 복수의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아가 학원에서 돌아온 후 깊은 밤에 잠들었죠. 박말순은 조용히 도아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아가 보물상자라고 부르는 낡은 과자 깡통이 있었죠. 깡통 안에는 딱지, 구슬, 그리고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 삐뚤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비밀 일기장. 박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도깨비처럼 무서운 표정의 여자가 아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눈물 자국으로 번진 글씨가 적혀 있었죠. 오늘 엄마가 또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한테 나쁜 말 안 하면 학원 끊어버린다고 했다. 박말순은 입을 틀어막으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할머니 밥맛 없다고 하라고 시켰다. 할머니, 밥 진짜 맛있는데. 나는 나쁜 아이다. 한 장 넘길 때마다 며느리의 학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날짜가 적힌 페이지에서 박말순의 시선이 멈췄어요. 어젯밤 날짜였습니다. 엄마가 내일 아침에 할머니한테 언제 나갔냐고 물어보라고 했다. 안 그러면 내 닌텐도 갖다 버린다고 했다. 너무 무섭다. 새벽에 듣고 가슴이 찬 그 폐륜적인 질문이 며느리의 대본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말순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손자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럽고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아이고, 내 새끼. 할미가 그것도 모르고. 잠든 도아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면서 박말순의 눈물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달라졌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손자를 구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죠. 다음 날 아침 박말순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며느리의 붉은색 립스틱을 바라고 주름진 입술 위에 발라 며느리가 아끼던 명품 코트를 입었죠. 거울 속에 비친 박말순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욕망과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가진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박말순은 핸드백에 등기 권리증과 인감도장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로펌 건물로 갑시다. 제일 빨리요.
장 변호사는 죽은 남편의 친구이자 박말순의 법적 조력자였습니다. 그는 박말순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눈치였죠. 아니, 재수 씨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박말순은 대답 대신 등기 권리증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 집 당장 팔아주세요. 시세보다 싸게 내놔도 좋으니 제일 빨리요. 장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짓었습니다. 갑자기 집을 파신다니요. 성훈이랑 상의는 된 겁니까? 박말순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그 녀석이랑 상의할 필요 없어요. 내 집입니다. 내가 팔겠다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장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 씨,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성훈이가 다녀갔습니다. 박말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장 변호사는 난처한 듯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죠.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릴 수 있는지 물었더군요. 대출이 급하다면서요. 박말순은 기가 막혀 허무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럽 여행을 간다더니 뒤로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궁리를 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장 변호사는 한 가지 더 놓이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훈이가 알아보던 대출처가 좀 걸립니다. 마 대표라고 아십니까? 강남 일대에서 악명 높은 대부업자입니다. 도박 빚 전문으로 처리하는 사람이죠. 아주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박말순은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장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죠. 변호사님, 저 하나만 부탁합시다. 이 아파트를 마 대표라는 사람한테 팔아주세요. 장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마 대표한테 집을 판다고요? 그 사람은 조폭이나 다름없습니다. 박말순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팔겠다는 겁니다. 내 며느리랑 아들놈에게 세상 무서운 줄 알아야 정신을 차리죠. 장 변호사는 박말순의 의도를 파악하고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재수 씨, 정말 독하게 마음 먹으셨군요. 박말순은 창밖을 응시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천만에요. 이제야말로 진짜 박말순으로 사는 기분입니다. 내 집을 감옥으로 만들고 나를 짐짝 취급한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줄 겁니다. 며느리 최미지는 유럽에서 즐거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일주일 후 그녀가 돌아온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 얼굴에는 칼자국 같은 흉터가 있었죠. 그들은 박말순이 원한 사람, 마철수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며느리가 빚을 진 사람의 집이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빚쟁이가 한 사람이 되었죠. 최미지는 그 순간 다음 일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박말순이 원하는 바로 그것이었죠. 박말순은 강남의 새 아파트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손자 도아는 옆에서 웃음이 나오며 밥을 먹고 있었죠. 할머니, 여기서도 밥 맛있어요. 박말순은 손자의 정수리를 다정하게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바라본 강남의 저녁은 평생 처음으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박말순이 진짜 찾고 있었던 것은 평생 잃어버린 자신이었죠. 그리고 그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집도 가족도 평생의 체면까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박말순의 복수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서도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올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드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